자, 이번 시간은 제가 노무관리 규정 중에 2번에 이제 최저임금법에 관한 부분 잠깐만 정리해 보도록 하시죠. 일단 최저임금법, 말 그대로 최저임금법은 임금을 많이 주는 거는 문제 삼지 않겠다. 그러나 규정상, 이 최저임금법상 정한 규정 이하로 주는 것은 강제하겠다. 그래서 최저임금법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법에 관한 부분 이제 보시면 내용은 여기는 간단하게만 봤습니다. 자, 이제 기본 과정 몇 가지 정리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저희가 적용 범위에서 1번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가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서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최저임금법은 선원법에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적용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은 얼마입니까? 그래서 2016년도죠. 그래서 저희가 16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저희가 6,030원이죠. 그래서 시간급 최저임금은 제가 6,030원이 됩니다. 그래서 6,030원에서 이렇게 지문을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6,030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시간급 최저임금 6,030원은 모든 근로자가 다 이 시간급 최저임금을 요 금액 기준에 따라 적용할 거냐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래서 2번에 가면 1번에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 수습 사용한 날로도 3개월 이내 이내인 자에 대해서도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내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 얼마를 100분의 10을 그래서 이 금액 중에서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저희가 3개월 이내입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이 시간급 최저임금이 얼마를 저희가 뺐냐면 이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저희가 100분의 10입니다. 그러니까 100분의 10을 뺀 금액으로 해서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결정합니다. 간단하게 지문 하나 정리해서. 자, 그 다음 2번에 도급으로 사업을 행했다라면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누구도 같이 연대 책임을 물었다. 수급인도 책임도 있지만 누구도 저희가 도급인도 연대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간단한 부분 적용 범위 시간급 최저임금 얼마입니까? 그리고 모든 근로자가 다 이 금액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수습 사용은 3개월 이내인 경우라면 이 중에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정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법 관련한 부분 하나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법령감은 저희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해서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몇 가지를 봅니다. 부분들. 자,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제 보시면 몇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일단 적용 범위 한번 읽어보시고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저희가 간단하게 두 가지를 좀 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를 하게 되면 저희가 육아휴직이에요. 육아휴직이 이제 보시면 예전과 같이 않게 육아휴직은 보시면 일반 공무원이든 일반 사업장이든 육아휴직을 이제 여성 근로자도 들어가지만 요즘에는 남성 근로자도 규정상에 따라 있는 이 육아휴직을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예전보다는 많이 늘었죠. 그렇지만 아직은 마음 놓고 들어가지는 못한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만은 일단 저희는 이제 규정상 그러면 이 육아휴직을 들어가려고 한다면 육아휴직은 결국 얘를 돌보겠다. 그러면 그 영유아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양가로 2번에 가면 동그라미 1번에 사업 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육아휴직을 들어갈 수 있는 대상 자녀 기준은 저희가 나이로 봤을 때 만 8세 이하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저희가 초등학교 학년으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이로 봤을 때는 만 8세 이하고요.
초등학교는 저희가 2학년 이하입니다. 그래서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나이로 봤을 때 학년으로 봤을 때 두 가지 중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그때는 뭐 합니까? 저희가 육아휴직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해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게 이를 허용합니다. 그러나 꼭 이걸 허가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일단 기업과 니은에 따른 규정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면 그때는 육아휴직을 들어갈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 기업법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의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니은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그래서 기역 또는 니은에 해당되는 근로자라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육아휴직을 안 됩니다. 기간은 1년이고요. 이거 육아휴직 들어가서 최대 기간, 그럼 이 대상간에게 따르면 최대 기간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간은, 육아휴직 이 대상 자녀가 되면 기간은 최대 저희가 1년 이내입니다. 1년 이내 최대 기간을 다 쓴다도 법에서 최대 1년 동안의 기간에 육아휴직을 주겠다라는 게 2번이고요. 3번은 뭐 육아휴직을 들어갈 때 대부분 불안함을 느끼는 게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요. 돌아왔더니 사업 내가 전에 일했던 일이 아니고 또 어떤 임금도 좀 낮은 부분에 직책으로 그 해당 업무를 옮겨버리지 않겠냐. 그래서 동그라미 저희가 3번. 사업주는 육아휴직은 안 줄 수가 없는 규정이다 보니까 사업주가 보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동그라미 3번과 같은 부분도 뭐 불안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로자라면. 그래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이와 같이 분리처우하면 아니 되고요. 3번, 4번 사업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마찬가지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한다. 그래서 이 육아휴직 기간, 이 기간 1년 이내 요 기간은 저희가 당연히 이 근로자의 근속 기간에 저희가 포함을 합니다. 포함을 해서 근로자에게 어떤 불리함이 없을도록 최대 1년 기간이니까 1년 이내, 최대 1년 들어갈 수 있다까지는 1년 이내의 기간이다 보니까 그 기간 이내의 해당되는 기간이라면 근속 기간에 저희가 포함을 하겠다 합니다.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기간제 근로 또는 파견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법령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근로자 파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해서 동그라미 5번 지문 정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육아휴직도 있지만 지금 이어지는 질문에 육아기 근로시간 저희가 단축이에요. 육아기 근로시간 저희가 단축이라 하면 무슨 말이냐면 좀 전에 육아휴직은 이 육아휴직은 집에서 쉬는 거예요. 쉬면서 애를 돌보지만 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당 40시간 근로에 해당하는 조건인데 그 기준인데 40시간이 아닌 그 시간을 단축된 근로시간에 애를 영유아를 돌보겠다는 개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인데, 자 동그라미 1번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한다. 그래서 허용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지문에 다만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저희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따른 경우는 이걸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 보고요. 동그라미 저희가 3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하여야 한다라고 3번 정리하고 있고, 그러면 근로시간을 단축했다. 그러면 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면 그